크게 우리가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업 목적상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비신용장에 대해서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장이라고 하는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비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실무적으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비신용장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송금, 그 다음에 추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송금 추심 이외에도 우리가 사실상 이제 그 BPO라고 하는 대금 이외에도 사실 기타. 그래서 이 기타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했을 때 뭐 보통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송금하시거나 추심 이런 거 안 하죠. 신용장 거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신용카드, 페이팔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업체들도 작은 이제 업체들, 우리 고객 화주들도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요. 페이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상은 어쨌든 송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CC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국제대금 결제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용장이라는 거 있다. 그리고 추심이라는 것이 있고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BPO라고 해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대금 결제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송금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뭐 송금이라고 하는 것의 대금 결제 방식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송금을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왜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무역의 형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뭐 송금만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TT를 배우게 될 건데, 단순 송금이 사실상은 거의 90%가 넘기는 하지만 이 송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어 본다면 그 방식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송금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있어서 얘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보내기 전에 돈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쵸? 얘는 미리 돈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받고 송금을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시에, 그러면 물건 주고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건 주면서 대금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동시는 근데 거의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국가 간의 당사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왜 우리가 크게 무역 실무는 사실 이렇게 만약에 뭐 시험 문제에서 대금, 송금의 뭐 시점을 기준으로 뭐 대금, 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 방식을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사전, 사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뭐 동시라고 하는 표현들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송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은 사전이건 사후건 간에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겠죠. 은행에서는 사전이에요, 사후에 동시에로 물어보진 않아요. 은행의 기준은 무조건 이것이 사전이냐 사후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전과 사후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선적 전이냐, 선적을 한 다음에 너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물건을 보내고 받느냐, 이것들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무역실무 뭐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그 만드신 책들을 보더라도 어떤 책에서는 그냥 송금에 대해서 사전 송금, 사후 송금으로만 나누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책에서는 또 사전 송금, 동시 송금, 사후 송금으로 나누어 놓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는 뭐 시험 답안지를 쓸 때 진짜 사전과 사후에 초점을 맞춰서 쓰되 동시 같은 경우에도 뭐 언급만 해주면 좋겠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송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기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송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TT 이외에도 TT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DD, MT
DD라고 하는 것들도 배울 거고요. MT라고 하는 것들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하다 잠깐 넘어온 게 뭐였냐면, ICC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말하는 국제대금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가 제일 크게는 순육장, 그 다음에 송금, 추심, BPO, 그 다음에 이 사후 송금 방식 중에서 OA라고 하는,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씩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 송금 방식이다. 어카운트 계정을 열어놓고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내가 물건을 보냈어. 통지를 하고 나서 대금을 송금받는 사후 송금 방식의 하나인 이렇게 OA, 오픈 어카운트 이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 셀러스 마켓, 바이어스 마켓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즘에는 사실 대부분이 바이어스 마켓이죠. 매수인이 우세하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원하는 대금 결제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신육장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 사실상 수출자와 수입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수출자거든요. 이 신육장은 은행이 개입한다고 말을 했고, 은행이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비용 그리고 절차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은행의 역할이 뭐냐면 지급 확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지급 확약을 해준다는 건 결국에는 누굴 위한 거겠어요? 수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대금 결제 방식이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 글로벌 무역 거래를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는 워낙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용이 되었다가 점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가면서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 거래하자고 하면 됐어 그러면은 안 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어떤 매도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송금의 방식들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주 전공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ICC에서 막 국제 대금 결제라고 하는 그 나누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 이게 유독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러한 것에 ICC에서 보고 있는 국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뭐 서술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분 기준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